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리 아이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한 아빠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어릴 적 보였던 모습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유아기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혹시 우리 아이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양해서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기 특정 행동들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행동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곁들여 설명해 드릴게요. 발달 이정표가 늦고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웠어요. 가장 먼저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아이의 신체 발달 이정표였습니다. 보통 100일 전으로 목을 가누는데 저희 아이는 훨씬 늦게 시작했고 24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대근육 발달이 늦어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사진 곳에서 자주 넘어졌고 유치원 체육 시간에 하는 평균대 걷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나중에 학교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몸치, 박치, 음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반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근육 발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씨 쓰기나 젓가락질을 힘들어했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페트병 뚜껑을 혼자 힘으로 딸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눈 맞춤이 어렵고 상호작용에 무관심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눈을 잘 쳐다보지 않거나 쳐다보더라도 찰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눈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아이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부모에게 보여주거나 부모가 가리키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행동, 즉 공동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깍꿍놀이, 박수치기 등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히 늦거나 독특했어요. 언어 발달 지연은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희 아이는 6살이 되어서야 겨우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TV에서 들은 말을 맥락 없이 반복하는 반향어를 보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칭할 때 나 대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너라고 지칭하는 등 대명사 사용에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어려움과 도전 감각 및 자기조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각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전을 겪습니다. 감각 조절의 어려움, 통증이나 덥고 추운 감각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한겨울에 맨투맨 차림으로 바깥에 나가려 했고 반대로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두꺼운 기모 바지를 고집하며 입고 다녔습니다. 손바닥 감각에 예민함, 손바닥 감각이 엄청나게 예민하여 흙이나 물감을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각적인 예민함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20살이 된 지금도 손바닥에 뭔가 닿는 것을 싫어합니다. 위생관리에 어려움, 씻는 감각에 대한 예민함도 있었습니다. 머리 감는 것, 샤워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혼자서 깨끗하게 씻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각의 조절 어려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대변을 참지 못해 속옷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신체 감각과 조절 능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히 깨달았죠. 또래와의 어울림이 어렵고 놀이 방식이 독특했어요. 우리 아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래가 하는 놀이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이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형에게 밥을 먹이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흉내를 내는 등 상상놀이나 역할놀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난감을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굴리는 대신 바퀴만 계속 돌리는 식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보인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위에서 말씀드린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아이의 개월수에 맞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주저하지 말고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발달 클리닉 등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및 검사를 받아보세요. 생후 6개월까지 미소나 기쁨 표현이 없는 경우, 생후 12개월까지 옹알이나 몸짓이 없는 경우, 생후 16개월까지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는 하던 말이나 사회성이 퇴행하는 경우, 이름을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 심하게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루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경우, 목 가누기, 앉기, 걷기 등 대근육 발달이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놀이에 몰두하는 경우,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은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용기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고민하는 모든 부모님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